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동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와 연동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감찰관제를 추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안 하니까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타결짓자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특별감찰관제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는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의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답변 안 하냐 이렇게 최근까지 했죠.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당무를 통할하는 사람은 대표다. 원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 돼서 자기와 원내대표 간의 서열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모양을 취했죠.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죠. 정통성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요, 의원들이 선출한 그 나름대로의 또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정당 조직은 행정 조직과 달라서 당대표가 당무를 통할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원내대표를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 원내 의원들에 대한 지휘는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과 정치 조직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내가 통할한다고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징계위에 회부할 건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의원들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구조에 대한 이해, 이게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열겠죠. 근데 국정감사는 원래대로라면 내일 끝납니다. 25일에 끝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겸임하는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들은 다른 의원들하고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의 의원이 운영위원으로도 들어가는 거고 정보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까지 끝나려면 11월 1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 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겸임 상임위원회까지 다 끝난 거, 그러니까 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여하튼 빠르면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분위기로 보면 이제 표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특별감찰관제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패키지로 야당에 요구할 것이냐 하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안.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제는 그거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 이 두 가지를 놓고 현재 분위기로 보면 어마어마한 공방이 벌어지고 표대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 계산법은 어떠냐? 친윤계는 친한 게 얼마 안 돼. 친한동훈 게 얼마 안 돼.
지난 21일 만찬에서 22일 만찬인가 이거 번개 만찬의 참석자들이 뭐 21명, 뭐 22명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뭐 추가로 한다고 해도 30명 안 넘을 거야.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친한계는 아니야. 우리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고, 이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른바 보수 언론 매체들도 사설 등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제 즉각 도입, 이걸 압박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위 관망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표대결을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들의 분석을 보면 친윤계가 대략 30 내지 40명, 108명 중에 친한계가 20여 명, 관망파가 50여 명,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친윤계가 40명, 관망파가 40명, 친한계가 30명 안팎, 이렇게 보고 있는 언론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는 뭐 현재 딱 드러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표대결을 벌일 때, 흔히 뭐 의원총회에서 표결할 때 보면 이제 뭐 대개 그냥 기립으로 뭐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민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 이게 표대결 방식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표대결로 갈지, 간다면 표대결 방식이 뭐 무기명 표결이 될지 뭐 기립 표결이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어떤 형식이 됐든 무기명 표결이 아닌 한 의원들은 당신 친한이야 친윤이야 이런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결국은 그날 무기명 표결이 아니라면 누구는 친윤, 누구는 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분리해서 먼저 추천하자. 이거는 친한으로 분리될 거고, 그 다음에 인권재단 이사하고 패키지로 하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자. 이러면 이건 친윤계가 될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강요받게 되죠. 그래서 딱 표대결이 들어가면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거는 분당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게 분당의 전주곡.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친윤의 규모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친한의 규모도 드러날 것이고요. 물론 관망파가 여기저기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는 결정이 될 텐데, 그렇더라도 친윤과 그 친한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고, 관망파 중에서도 뭐 국민 여론이 물론 뭐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여하튼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당내에 훨씬 많구나. 그럼 앞으로도 무슨 이런 유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누구 편이냐 하는 걸 가르게 될 때는 그런 사람은 약간 친한계로 분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표대결에서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이 많다는 것은 이제 당은 친한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장악됐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기존 당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병행해서 그 패키지로 관철시키자 하는 거는 결국 친윤이 아직도 건재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이 당은 결국은 분당의 전주곡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빨리 오면 그게 현실로 빨리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도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그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까지 다 끝나고 그러면 아마 11월 초순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라도 실제 표대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한동훈 계파가
공식 출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건 결국 유사시에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계속 윤한 갈등이 어떤 중재가 안 된 상태에서 확산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당내당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계와 사사건건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걸 표대결로 가져가서는 이 당의 위험 지수가 대단히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표대결이 아닌 토론을 통한 협의,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그럴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누가 우위에 있다, 그걸 지금 따질 단계는 아니다. 어차피 이게 현실화되면 분당이라는 단어로 아마 언론 매체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중재자가 나서서, 중재자가 누가 되죠? 당의 원로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톱이 직접 협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관망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진들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에 6선 의원들도 있고 5선 의원들도 있으니까 이 중진들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조호영 국회 부의장 같은 사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만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 당의 위기 지수는 아주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